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안녕하지 못하시죠? 네, 최근 시장 상황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 개미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 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세의 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액션을 분명히 취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월요일 날 배워야 산다를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배워야 산다 안 보신 분들 너무 이제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좀 같이 한번 현 장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좀 참고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최근 장세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장세의 흐름은 전체적인 시장의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최근 장세는 결국은 왜 빠집니까? 왜 빠진다라는 얘기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 되는데 왜 빠졌냐면은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인 시장의 모멘텀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멘텀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인다거나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을 때의 프레임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유동성의 파티였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예요. 유동성 파티가 지금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유동성 파티가 끝날 거라는 이야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수급의 흐름이 변화되기 시작해버리니까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흐름을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말입니다. 이전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프레임,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측면 속에서 기존의 프레임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프레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의 프레임이었었는데 박스권의 프레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전략적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시장 대응을 할 것이냐. 박스, 즉 박스가 있으면 박스 하단이 있을 것이고 박스 상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박스 하단에 들어오면 쫄지 말고 저가에 매수를 하고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계속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쫄지 마라. 그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은 너무 또 흥분하지 말고 팔아라. 그죠? 이제 그게 박스권 프레임에서의 단기적인 전술이었다라면은 지금은 뭐예요? 이 프레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바뀐 원인이 뭐냐?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 진행됐던 저금리를 바탕으로 했던 유동성 파티. 쉽게 얘기해서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유동성의 힘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프레임 하에서의 전술을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배워야 산대에서도 뭐라는 말씀 드렸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어디까지 빠지느냐 예측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빠지면 저점입니까?를 물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즉 반등 주면은 빨리 팔아버리고 조금 손해를 봤더라도 아니면 많이 손해를 봤더라도 반등 조금 주면은 팔고서 현금을 만들어라. 그래서 가장 잘하는 투자자가 지금 국면에서는 반등 시 매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은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배워야 산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지키는 쪽에다가 먼저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버텨라.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뭡니까? 이 흐름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결국 지금 시장의 복귀는 사실 다들 아는 거예요. 박스권의 흐름이 바뀌면서 지금은 뭡니까? 이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놓고 보더라도 이전에는 종합주가지수의 차트가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재반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밀집되는 흐름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재반 이동평균선이 역별이 되고 있어요. 즉
33일선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21선, 11선, 5일선 역배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역배열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단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단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터닝을 이런 어떤 패턴을 보여주면서 터닝을 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이 하락 추세를 인정을 하는 대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상승을 할 때는 그냥 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눌림목 저가 매수 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반면에 하락 트렌드, 하락 추세가 형성되면 뭐예요?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반등시 매도를 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왜 이러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죠? 그분들은 나중에 찾아올 기회에 동참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왜? 지금은 어차피 소나기는 피해가자고 지금은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 아직까지는 초기 중기 단계란 말이에요. 그죠? 아직까지 클라이막스가 아직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말입니다. 예. 일정 정도 여러분들이 작전상 후퇴를 하고 제가 월요일날 그랬잖아요. 1,000만 원에서 뭐 한 700만 원까지 왔다. 그러면 700만 원에서 그냥 손실 인정을 하고 700만 원에서 빠져나오고 조금 흐름을 기다리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은요. 6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지금은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종합주가지수가 뭐 2000포인트가 깨집니다. 1900까지 갑니다. 1500포인트까지 갑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 흐름에 우리가 순응하는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프레임이 전환되고 하락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이 흐름에 맞는 단기 대응 포인트, 단기 구사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냐?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이런 하락 트렌드가 멈춰질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먼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제가 이제 배워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흐름에서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정점을 치느냐의 부분,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멈춰지느냐의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하락 시그널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될 건데, 그런 가운데 심리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VIX 지수. 제가 이제 월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공포지수, 이제 다들 알잖아요. 공포지수가 되는데, 보시면은 저 앞에 한참 급등을 했을 때, 저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이제 팬데믹, 이 초기 국면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포지수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죠. 공포감이 극에 달하게 되면은 얘는 급등을 해요. 네? 반면에 이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거나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되면 얘네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공포감이 이제 극에 달함에 따라서 VIX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보였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이제 심리 불안에 의한 그 VIX 지수 급등 국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흐름을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선을 한번 그어 보면은,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VIX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한 40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한번 장중에 한번 VIX 지수가 40 찍고 난 다음에 한번 뭡니까? 끝에 이제 흔들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금리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흔들리고는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포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 심리적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급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지점에서 말입니다. 증권사 지점에서 그 담보 유지 비율 미만 구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악성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이제 레버리지 투자했던 분들,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했던 분들의 경우는 이 상황에서 이제 뭐냐면 담보 유지 비율, 그러니까 깡통 계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도 로스컷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단지 심리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이제 심리가 극에 달해 있다. 그 심리의 공포 국면이 극에 달하는 지점이다. 그 지점이 4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31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심리가 누르면서 거기에 수급의 악순환 구조가 누르면서 시장을 하락 트렌드로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뭡니까? 이게 클라이막스 국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락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반영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다. 끝머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VIX 지수의 어떤 그 급변등의 흐름이라든지 수급의 흐름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자면은요.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신용 잔고가 털리게 될 거예요. 신용 잔고가 털린다는 얘기는 보시면은 그 여기에 보시면은 그죠?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이제 밀리게 되면은 이제 신용으로 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안 팔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용 잔고가 줄고 그다음에 VIX 지수가 이제 급등을 보이고 이러면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하락 모멘텀이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는 국면이다. 즉 지금 저점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하락세를 더 보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용융자 잔고가 아직까지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날인데 기술적 반등의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치고 못 올라가죠. 오늘도 장중에 장중 기준으로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종가 기준으로 결국 밀려버린 것이 지금은 이제 반등하면 팔겠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때는 말입니다. 반등 시 첫 번째 국면 속에서 파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팔아요. 고수들이 팔아요. 하수들, 중수들은요, 기다려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 하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다렸던 사람들의 물량이 나올 때까지 시장은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하락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의 저점을 뭐 지수상, 수치상으로 저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VIX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수급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은 하락 모멘텀이 진행 중인 구간이다.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중간에 반등 조금이라도 줄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 확보의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의 국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험 관리의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 액션 취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에이 많이 빠졌으니까 기다려보지. 이랬다가 여러분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터닝 포인트의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하락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하락 모멘텀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얘기해서 몸을 좀 사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지금 지수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배워야 산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할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서 시장 접근을 하려고 하면 다 틀린다. 지금은 철저하게 시장이 그 모멘텀이 없고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 흐름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자, 그 얘기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바닥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만들어져야 돼요. 바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잘 들으시잖아요. 이제 위에서 칼을 딱 떨어뜨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판자에다가 칼을 딱 떨어뜨리면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냐, 여기가 바닥이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바닥이라는 것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부르르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바닥이라는 우리가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봐서도 바닥에 대한 예측을 하지 말고 바닥을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배워산다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하락세를 볼 때 이렇게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다 바닥이다. 이게 아니라, 이건 예측의 국면이란 말이에요. 예측의 국면. 근데, 바닥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터닝을 하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령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같아요. 그죠?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예측하는 저점이고 이거는 확인하는 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저점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 반등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저점 흐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힘든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거 때문에 함부로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여러분들 안방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바닥, 저점을 타진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반등 시, 가령 10종목이 있다. 그러면 5종목, 3종목으로 줄이는 작업. 그 다음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예를 들어서 50%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팔고 해서 한 70% 정도 만들어 놓는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래야지 시장은요,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1월 25일인가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시장은 또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갑니다. 분명히 올라가는데, 그 기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시고 대응을 해 주셔야지 그냥 전문가들이 바닥입니다. 팔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팝니까? 저는 이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고 봐요. 예.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 흐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국면이다. 그래서 즉 저점 타진 구간이라는 점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가 나타났냐면은 오늘은요, 이런 거예요. 오늘 시세의 전반적인 흐름은요, 제일 마지막에 빠졌던 애들이 이제 어제 오늘 빠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제가 맨날 LG 이노텍을 얘기를 했잖아요. LG 이노텍도 사실은 이장에서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많은 LG 이노텍이 가장 마지막에 빠지는 거예요. 예. 다른 애들은 이미 막 한참 빠졌잖아요. 그죠? 빠지고, 오늘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조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빠져냈던 애들이 기술적 반등 주고 이게 지금 오늘 시세의 흐름이거든요. 즉 이 얘기는 시장이 아직까지 선발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후발주들의 경우는 반등을 줬지만 걔네들은 아니죠. 걔네들은 반등 주고 여전히 쉴 수 있는 흐름들이고 그러니까 시장은 하락갭이 메워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시세 흐름에서도 지금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시세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AS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LG 이노텍이,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보면은 이제 LG 이노텍이 뭘 이탈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배워야 산다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33일 이동평균, 그러니까 중심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중심선을 이때는 지지를 해줬다가 반등을 줬어요. 오늘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이탈을 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나타난 흐름들은 또 조만간에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한번 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33일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부터는 이제는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배워야 산다 꼭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저항과 지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탈되면 이게 이탈되는 자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바운드가 들어왔는데 이걸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가면은 다시 시세가 복원되는 거고 이게 리바운드 줬다가 다시 밀리면은 이제 이게 확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LG 이노텍이 보여주고 있는 오늘 흐름은 시장이 이제 선발주까지 조정이 영역이 확대됐다. 그동안에 지켜줬던 애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죠? 다른 애들 엄청 빠질 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애들 무지막지 빠질 때 얘는 안 빠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비로소 이 형님이죠. 형님 주가가 빠졌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번 장에서 대표적으로 시장의 흐름에서 시세에서 그 시세를 이끌어줬던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LG이노텍 하나하고 금융주 쪽에서는 뭐예요? 메리츠화재죠, 그죠? 네.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경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지금 보시면은 뭡니까?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메리츠화재도 나중에 보면 이런 애들이 이제 마지막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역으로 말입니다. 역으로 시장의 마지막 하락 시그널로 보셔도 돼요. 역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버텨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기존의 선발주 개념의 종목들의 경우가 상당히 이제 추세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LG전자, 이거 지금 LG전자거든요. LG전자도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LG전자가 이제 33일선을 깼잖아요. 그죠? 깨고 난 다음에 이날 보세요. 이날 반등 준 거예요. 반등 줬는데 여기서 저항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게 지지가 주지 라인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확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 배워선대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뭐예요? 빠졌다가 보공이 되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이 중심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시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보면은 뭐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보세요. 33일선 요 자리 차트 33일선 요 자리에서 보세요. 반등 주고 여기서 이날 반등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뚫어내지 못하니까 밀린다. 근데 이게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애들이 개개인의 또 종목의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의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수급의 흐름이 꼬이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종목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발주자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오늘 기술적으로 장중에 반등 줬던 애들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흐름을 주도했던 애들,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도 여전히 약세,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말씀드렸던 그 고려아연도 지금 오늘 그러니까 다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핵심주 쪽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선발주들의 경우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뭡니까? 뭐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만 봐라.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근데 얘네들을 마저도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보면은 DBI테이거든요. 이게 323에서 위협하고 있죠. 예.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일 센 게 그럼 뭐야? 텔레칩스하고 제일 센 게 얘네들은 이제 추세가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얘네들 그나마 버텨준 거예요. 텔레칩스하고 아진엑스텍 이런 애들. 그죠? 다 말씀드렸던 애들인데 근데 이것들도 사실은 그나마 마지막 명맥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세 흐름들이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어차피 금리 변화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금융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뭐 증권주들 반등 들어오고 그다음에 DB손해보험의 경우도 보세요. 313에서 딱 왔는데 요거 안 깨고 올라가죠. 그죠? 그만큼 이제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강세를 띠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금융주의 흐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해상까지 보시면 되겠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먼저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지금 와서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하락 추세, 트렌드가 바뀌고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바닥 예측하지 마세요. 뭐 바닥 어디까지 바닥 떨어집니까? 그거 누가 합니까? 그게 뭐 점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바닥을 예측하지 말고 현재는 하락 추세 국면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은 제가 월요일 날 그랬잖아요. 현금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하다. 뭐 좀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이 600만 원, 700만 원 되는데 어떻게 500만 원, 400만 원 일단 막아놓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그냥 안 빠져요. 중간중간에 꼭 짜장면 먹으라고 한 그릇씩 줘요. 이렇게. 이때 일단은 적극적인 어떤 현금화 전략을 취해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 집안 단속 철저하게 하세요. 지금은. 그러면은요 나중에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뭐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을 예측하지 말고 저점 흐름이 형성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의 흐름이 일정 정도는 멈춰진다거나 VIX 지수, 공포지수가 일정 정도는 고점을 찍는 흐름이 나타난다거나 수급의 흐름에 있어서 신용융자 잔고가
급 감소해서 바닥을 찍는다거나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좀 기다리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역배열되어 있는 이 이평선이 뭉쳐진다거나 이 시점까지는 전체적인 포트 전략을 뭡니까? 보수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힘들 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면은 나중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